사실 살면서 업무상 사고든 질병이든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진 않죠. 뭐 출퇴근 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불의의 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가 있냐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선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건설 현장 일용직 분들의 실업급여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입니다. 예, PD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처음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는 것 같네요. 네, PD님 혹시 산재 신청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 네. 이제 친구가 출근하다가 빗길에 넘어져서 그때 산재 신청을 한번 해봤다고 듣기만 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직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퇴근제, 그죠? 그리고 그 말고는 뭐 키보드 마우스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수근관 증후군 같은 거, 뭐 이런 질병들이 그나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목 디스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무직분들은 사실 이 산재를 신청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최근에 출퇴근제가 생기면서 그나마 출퇴근제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산재 신청을 해보지만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살면서 업무상 사고든 질병이든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진 않죠. 뭐 출퇴근 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불의의 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가 있냐면 우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해요. 근데 근로자 외에도 뭐 중소기업 사업주라고 해도 이미 가입을 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뭐 현장 실습생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재보험에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고, 그리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다면 이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님, 그러면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재를 신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과거에는 사업주의 뭐 동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주의 날인이 옛날엔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 안 해주면 나도 청구 못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신청을 해보면은 사업주 날인이 필요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지만 살면서 산재를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왜 이게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옛날에는 산재보험 가입을 누가 할까요? 피디님? 본인. 피디님 그 급여 명세서에 혹시 공제 항목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보통 뭐가 있죠? 고용보험 있고, 소득세 있고, 지방세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있고, 건강보험 있죠. 공제를 해가요. 근데 왜 산재보험이라는 항목은 없을까요? 산재는 사업주가 100% 납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납부할 때는 산재보험료도 납부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업주가 100%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보험료를 내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산재보험료는 다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2018년 1월 1일부터는 폐지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산재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좌측 하단에 보험 가입자 의견 그리고 회사의 날인, 사업주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최근 양식인데 최근 양식에는 지금 신청인의 서식만 되어 있거든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좌측 하단에 보험 가입자, 회사의 사업주 날인이 들어가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업주가 동의를 안 해주거나 날인을 안 해주면은 별도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돼서 이제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제 정부에서 좀 개선 방안 논의하고 그래서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드디어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 날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선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늦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선원 분들 제외는 2023년 3월부터 폐지가 됐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뭐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피가 나고 어딘가 골절이 되고 절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보통
119를 부르죠. 근데 안 부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119를 부르게 되면 왜 다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산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사실 병원을 내원하게 돼서 뭐 가게 되면은 초진기록지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럼 초진기록지에 보통 왜 왔는지, 왜 다쳤는지를 기재해요. 거기서 일을 하다 다쳤다라고 하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돼요. 그럼 무조건 산재를 신청해야만 해요. 근데 회사에서 뭔가 딱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산재를 신청하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119를 안 불러요. 119를 타고 가면은 일을 하다 다친 경위가 명확하잖아요. 회사에서 자차를 끌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라. 그러면은 이제 일하다 다쳤다라고는 일단 하지 마라. 회사에서 비용을 대주겠다. 이런 식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다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뭐 집에서 뭐 달다가 떨어졌다. 집에서 뭐 하다가 공부하다가 손이 좀 베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갔는데 문제는 이제 연락이 없는 거죠, 회사에서. 1주, 2주 지나서 산재를 처리해준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산재를 처리해준다고 하면은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산재를 안 해서 공상 처리라고 해요. 산재 대신에 그거에 합당한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산재를 신청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전자든 후자든 문제든 입원해 있는 사람은 초조해요.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병원비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럴 때 보통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회사에서 안 해준다. 그럼 산재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말씀드리죠. 산재를 신청할 때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주의 동의. 날인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할 때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뭐 회사에서 안 해준다 이래도 절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일을 하다라고 해서 다쳤다. 초진기록지에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아요. 근데 회사든 뭐든 일하다 다쳤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일을 하다 다쳤다라고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산재를 신청하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초진기록지에는 일을 하다 다쳤다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산재를 신청할 때는 일을 하다 다쳤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병원에 갔을 때 일을 하다 다쳤으면 일을 하다 다쳤다라고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미 꼬여 있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한 번 더 정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재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